때로는 악마, 때로는 누군가에게 롤모델로 불리는 야구 감독 김성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리그 최다 연승의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야구 감독 중 가장 많은 승리 2위를 기록한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님.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의 야구단 감독을 맡게 되셨는데 그 야구단의 주장, 캡틴이 바로 또 우리 박용택 위원님이시고요. 대박이죠. 사실은 김성근 감독님도 이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를 엄청 좋아하시죠. 그거를 위해서 어쩌면 사신 분일 수도 있는데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냥 무조건 내 길만 한 50년, 60년을 걸어오면서 어느 누구랑도 타협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은. 마이웨이. 자, 김성근 감독에겐 무수히 많은 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리 눈깔이에요. 무슨 뜻이죠? 잠자리 눈. 여러분들 흔히 뒤통수에도 눈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잠자리 눈이 막 돌아가지. 360도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선수들의 폼이나 기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날로 바로 아시죠? 당장 노란 박스 열다 쳐. 보통 노란 박스라고 어떤 뭐 농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네네. 이런 볼박스를 좀 써요, 그거를. 예. 그거에 꽉 차면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야, 그럼 그걸 10박 쓰면 2,500개죠. 예. 야, 그럼 2,500타를 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빠르게 막 몇 개를 계속 연속적으로 치고 또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7, 8시간? 에? 예, 7, 8시간 정도 될 거예요. 은퇴 4년 차인데 아직도 이런 굳은 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벗겨지고 뭐 이렇게 파이고 벗겨지고 굳은 살, 파이고 벗겨지고 굳은 살. 네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김성근 감독은 왜 이렇게 선수들을 힘들게 했던 걸까요? 그런 거 헐떡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연수 마냥 하는 것도 애들이 출세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돈 벌려고. 이게봤자 내가 그렇게 플러스 될 게 없다니까. 야구나 가고도 감독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 자체를 돌아볼 때 그 순간이 참 좋다. 얘는 테마 속에는 넣어줘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베스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막 선수들하고 나하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김성근 감독의 프로야구 팀에 대형 신입이 들어옵니다. 자, 계약금을 무려 3억이나 받은 기대주였습니다. 우와. 무려 3억이나. 공격에, 수비에, 주루, 심지어 외모까지. 박용택? 아주 훌륭한 요즘 말로 그야말로 진짜 육각형 인재.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거 최고 둘. 인재였는데. 식스툴. 식스툴이죠. 외모까지. 김성근 감독은 그 신입 선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배트를 휘두를 때면 저 봐라, 아주 재미난 아이다. 아주 흐뭇해하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 그런데 모든 훈련 스케줄에 자기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 시범 경기 엔트리에도 자기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거죠. 뭔 일이야? 근데 한 가지 짚히는 게 있대. 뭐야? 시범 경기 전 연습 경기 때였어요. 예.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야, 신혜, 너 대타로 좀 뛰어. 이렇게 김성근 감독이 한마디를 했더니 뛰어야지. 자, 저요? 안 돼. 자, 이게 근데 사실 이신희 선수 입장에서는 무릎이 아프니까 쭈뼛 대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부상이 있으니까. 대뜸 김성근 감독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됐다. 눈밖에 났다. 아웃이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경기에서 이 선수는 배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무릎이 아픈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좀 나중에 쉬게 해줘야 되지 시범 경기 때 않나? 나가줘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자,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 다음날부터 스케줄표에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아예. 어떡해.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시범 경기를 한 경기도 못 뛰었고 개막을 하고도 아예 저는 안 불렀었고
그러다가 2승 7패로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타자가 외야수 이제 저랑 포지션 같았는데 외국인 타자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회를 이제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 과연 김성근 감독은 박용택 당시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일화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뭐가 합니다. 있어요? 네, 들어보시죠. 무서워. 궁금하다. 많이 시켰다는 사람이 많아. 박연택이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고 밥 안 먹고 밥 마시었다 밥 한번 일주일도 안 먹고 밥 먹게 돼 있다고. 콕콕 봐야지 이 괴로움이 이 고품이라고 하는 거 안다고. 그걸로 나중에 뒤돌아볼 때 아 그렇지 얘는 이렇지. 걔는 그 순간에 방법을 배운다고. 그 만들어가도 가졌나 이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박연택이랑 우리나라 베스트 아니야. 지금까지 있잖아. 자, 이제 다시 경기가 열리고 있는 야구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자, 뭔가 꿉꿉하고 이제 꼬릿꼬릿한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그 냄새가 묘하게 계속 나는 거예요. 어딜 따라가 봤어. 그렇게 냄새의 진원지를 따라가 봤더니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진짜? 선수들이 참다가 기어이 김성근 감독에게 물어봤대요. 감독님 혹시 오늘 샤워하고 오셨습니까? 들어보니까 무려 4일이나 샤워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샤워를 안 하니까 이기던데. 야, 징크스. 루틴. 그뿐만이 아닙니다. 짧은 바지 한번 입고 가서 이기면 계속해서 짧은 바지를 입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 그냥 핫팬츠 차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염을 안 깎은 날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산신령이 돼가지고 경기에 나타나요. 수염이 이만큼 거뭇거뭇해지셔가지고. 그야말로 지독한 징크스 신봉자인데요. 그동안 지켜온 징크스만 해도 무려 10여 개. 와. 요새도 징크스 할 때 있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없어졌어. 시합 졌어. 아, 지면 딱 없어지는구나. 지면 없어지는 거죠. 징크스가. 징크스라고 하는 거는 이기고 싶은 걸. 이긴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 한 토막 이걸로 움직여 이걸로 아니고 이 승부구나. 한 끗 차이야. 이걸로 놓친 순간에 친 거예요. 아마 내일 우리 만약에 시합이 있다. 내일 시합 치면 앞으로 영원히 안 만나지. 아, 재수 없구나 싶어. 안 돼, 내일 이겨야 되겠네요. 진짜. 이렇게 보면 승부, 뭐 오디션, 경연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상황에 자주 처하는 사람들한테 이 징크스가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보라색 속옷을 입는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사실은 계속 이기는 것만 생각하니까 사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징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얼마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지가 지금 잘 드러나는 그 간절함이 좀 잘 보이는 장면 같아요. 김성근 감독님은 왜 그렇게까지 야구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야말로 지독하게 야구를 해왔던 이유. 김성근 감독의 아주 오래전 과거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콘! 너 또 간장만 싸왔냐? 학창 시절 김성근 감독님이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불렸던 이름 세이콘. 세이콘? 김성근 감독의 국적은 한국. 하지만 일본에서 자고 나란 제1교포 출신이죠. 전쟁 전후로 해서 그 제1교포들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용직 철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근근히 벌어온 돈으로 9 식구가 6평밖에 안 되는 단칸방에서 함께 지냈다고 해요. 아, 농막이네 완전.
중학생이 될 무렵 그만 아버님께서 철도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어린 나이에 김성근 감독도 생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유 배급, 신문 배달, 공사장 임부까지. 아이고. 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한 이만한 편로 최소한 300에 400 실어야 돼요. 자전거에. 그걸 매일 배달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학교 가야 돼요. 그런 와중에도 김성근 감독은 매일 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야구 경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좋아하셨구나. 그때 일본에서는 야구 선수라는 직업이 지금으로 치면 정말 아이돌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네. 그리고는 김성근 감독은 매일 밤 꿈을 꾸죠. 나도 야구로 성공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처음 야구를 시작한 이 신인 선수 김성근, 과연 어떤 선수였을까요? 자, 김성근 감독 중학교 때 야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소년 김성근이 어떻게 80을 훌쩍 넘긴 이 나이까지 야구계에 몸을 담고 있냐? 그 첫 기회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외야수로 뛰고 있던 이 소년 김성근에게 어떤 한 감독이 쓱 찾아와요. 너 어깨 괜찮다? 투수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 선수 김성근에게 이런 제안이 온 건 마침 그 팀의 투수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없어서. 이거는 위원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어가지고. 아니 그래 감독님이 좋아하세요. 그러시군요. 네, 그 실제로 그래서 선수 때 진짜 프로야구 때랑 좀 다른 거는 선수들이랑 좀 친해지고 편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마침 투수 자리가 딱 비었는데 이 기회가 대체 또 언제 오겠습니까? 고등학생 김성근은 정말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떤 문제요? 돈. 배트 살 돈이 없나? 야구용품을 살 돈이 없어요. 아하. 그 시절 김성근 선수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투구 폼을 연구합니다. 신문을 던지면서요? 던지면서 잡지를 배달하면서 잡지 속 선수들의 사진을 봤어요. 그 선수들의 폼을 연구하면서 강가에다가 돌멩이를 200개씩 던지기도 했대요. 200개씩. 와. 근데 이 훈련이 정말 어찌나 지독했던지 그로부터 딱 1년 뒤인 1959년 8월 제일교포 고교야구단에 선발됩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렇게 18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아, 제일교포 고교야구. 그렇죠. 네네네. 선발로 나선 경기에도 관중들의 아주 힘찬 함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쪽발이! 반쪽발이! 반쪽발이.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제일교포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던 거죠. 근데 참 일본에서도 여러 차별을 당하셨을 텐데 오히려 더 당하게 한국에서도 하셨어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으시니까 진짜 슬프셨겠어요. 양쪽에서 치이시는 거지. 자, 하지만 이 김성근 선수는 관중들의 야유와 비난에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끝에 8대 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와, 거의 콜드 게임이네. 김성근 감독은 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를 한국에서 해볼까? Why not?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렇게 결핍이 많았고 일본에서도 이방인이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이고 이렇게 살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게 큰 상처이자 사실은 구심점이 됐겠죠. 인정받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뿌리 깊이 자리하지 않았을까. 자, 게다가 이제 당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야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더더욱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가족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죠. 진짜? 왜? 자, 1964년도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과 일본이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수교 상태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야구 선수로 뛰려면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이제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생이별이네. 거죠. 그렇죠. 가족이냐 야구냐. 야. 일생일대의 고민의 기록 끝에 네. 어머니, 저 한국 가겠습니다. 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한국에 가서 살 자신이 있니?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한국에 가서 야구 국가대표가 꼭 될게요. 내가 끝내 간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결단 내렸어요. 얘는 한국에 있는, 이 집에 있는 아이 아니라고 보내주자. 그 결말이에요. 아마 굉장히 슬퍼졌을 거 아니에요. 낮에 들어가 나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봤다고. 낮에 내가 토난 다음에 막 방에서 울었을지 아니냐 싶긴 해요. 강인하셨다. 딱 순간에 가족 보니까 그때부터 눈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김포 들어갈 때 차 안에서 내가 울고 있었다고. 김포 도착해서 비행기 내릴 때 결심한 거예요. 이 결정은 책임지자 내가.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이 대한민국 최고 가자. 이거는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좀 저걸 보니까 선수들 대하시는 태도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러게요. 그 가족을 버리는 선택을 했을 때는 사실은 생즉사 사직생 그 각오로 왔겠지. 야구로 이겨서 반드시 나를 야구로 증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야구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는데도 약간 우물쭈물한다. 이러면 더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실 이제 감독님이 되게 호불호가 강하신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호만 있을 것 같지만 불호도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만약에 안다면 아마 충분히 걸어오는 어떤 길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바로 설명이 되네요. 김성근 감독이 한국으로 건너온 지 6년 뒤인 1968년. 저기요, 여기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뭔 소리요? 분주한 은행원들과 손님들 너머로 한 남자가 열심히 도장을 찍고 있어요. 바로 27살의 김성근 감독입니다. 근데 왜 은행에 야구장이 아니라? 취직하신 거예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실업팀이었고 실업팀은 사실 은행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 한국에 야구를 하러 건너왔는데 온 지 4년 만에 어깨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어허. 그 어깨 좋던 선수가. 당시 실업팀에서 뛰고 있던 김성근 선수는 얼마 못 가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아, 정말?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한국에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선택한 길은 바로 러닝.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 계속 뛰고 있었어요. 어. 그러던 어느 날 내 모교의 그 야구부 감독 자리가 비었는데 자네 혹시 감독 맡을 생각은 없나? 그렇게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오늘날 이 감독 김성근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야, 전설의 시작이네요. 자, 이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번엔 꼭 보여주겠다. 어떻게든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감독으로서 최고가 돼야겠다. 맞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선수뿐만 아니고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비정했는데요. 그런 김성근 감독이 꼭 지켰던 3가지 철칙. 그 왜 그러신 걸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 감독님 항상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정에 이끌려서 또는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와. 실제로 김성근 감독은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아마 더 그거를 차단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네. 박 의원님께서도 네. 실제로 같이 식사하신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한 거죠. 은퇴하고 나서는 은퇴하고 상관이 나서는. 없죠. 네, 그 은퇴하고 전에는요? 없어요. 사실은 차도 항상 따로 타고 다니셨고 식사도 항상 혼자 하시고. 네. 그 정도는 굉장히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정말 어느 정도로 독하냐면요. SK 감독 시절에는 나 어디 좀 다녀온다. 그 얘기를 하시고는 나간 감독님이 며칠 동안 구단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오셨는데 엉덩이가 이만해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안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네? 기저귀를 차면 당연히 불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기저귀를 왜 찼냐? 징크스인가? 혼자서 신장암 수술 받고 오신 거예요. 진짜. 근데 훈련을 해야 된다고 피가 철철 쏟아지는데도 대신 기저귀를 차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아프니까 결석하면 그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픈 거는 자기 부담이지 조직에 피해를 준 거예요. 와. 수술하는 도중에 맥이 끊어져 버렸다고. 맥이. 그래도 그 다음날 야구장 가 있는데 시합했는데 나 그건 아무도 몰랐다고. 말 안 하거나. 그때 가지고 몰랐어요. 가지고한테 안 가르쳤다. 얘는 아팠다, 얘는 뭐 했다. 이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 내가 살아남아야 될 텐데 보일 필요도 없고 가족들도 알리면 고민할 거고. 나는 원래 혼자예요. 인생 자체가 살아올 때 남한테 기대지 않아요. 남한테 부탁하지도 않아요. 아니 너무 멋지시면서도 이런 분이세요? 근데 외롭진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근데 그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기사로는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며칠 이제 그랬다, 자리를 비웠다 이런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거의 최근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 내용. 아니 근데 암 수술을 알리지 않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의 기운이 없고 항암 치료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럴 수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냥 그 인터뷰한 내용이 그냥 감독님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악마라 그랬나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독한 거로 따지면은 야구계에서 이 정도는 아마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결국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건 어떤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페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완전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미련해요. 미련한 사람. 놓치기 싫어요. 꼭 하는 거는 꼭 잡아야 돼. 사람은 베스트로 끝끝내 땜벼 들으면 끝끝내 길이는 있는 거예요. 그게 김성근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나는 대한민국 야구에서 사라졌을 게요. 포레스를 끼워 나를. 소위 말해서 세상들이 김성근이라고 혹사만 시켜. 신문 기사 이만큼 나 김성근이 반쪽발이를 한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거 갖고 판발을 하고 그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야구 가르치고 있는 게 낫지. 야 다르시다. 이겨놔야지. 이겨놔야 나 자리가 만들어가지. 야구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심장.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야구를 못하게 되시면 죽는 거지. 언제까지 야구 할지 몰라도 야구공하고 같이 살고 있을 거야 아마. 네.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엄청난 여운이 남고 영감을 주네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약간? 아니 그 자기 철학과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그대로. 예. 그의 이러한 집념과 노력이 인정 욕구에서 시작이 됐지만 인정받고. 강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통제로 또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해서 보여주겠다는 강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연고도 인맥도 없는 한국에 왔으니까 나는 원래 혼자다라는 김 감독님 말처럼 오로지 노력 그리고 실력으로만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장인이시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왔을 때 그 마음? 저는 그거는 이제 진짜 최고가 되셨다고 봐요. 와. 즐겨봐 이 채널.